지난 시간에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은 1897년 내민주 선거운동의 세 가지 핵심은 자치, 자립, 자전입니다. 자치, 셀프 가버먼트. 스스로.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안식년이다, 또 뭐 몸이 아프다 해가지고 뭐 재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가지고 1년 정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 조선, 일본의 경우에 선교사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곳이 어디냐? 조선이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선교사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겉따라 듣고 뭐 그렇지 해가지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선교사들은 조선에서는 그 굉장히 엄청난 그 교주처럼 뭐 이럴지가 하여튼 그 존경과 어떤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프거나 무슨 뭐 자녀 결혼도 해가지고 국내에 돌아갔을 때는 이 선교라도 이 조지 자체가 와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비우스 선교사가 매뉴얼대로 했는데 원칙을 정했죠. 안 계셔도 시스템으로 돌아가도록. 우리 담임 목사들이 아프거나 70 넘어가지고 80 계속하면서 몸이 아플 때 이 시스템으로 안 돌아가면은 교회 자체가 교회 중심이니까 교회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도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또 자립, 재정 문제입니다. 헌금을 위주로 해가지고 관리하고 처음에는 미국, 카나다, 호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영국인데 처음에는 많은 돈이 투입됐는데 이제는 크고 작은 돈 같은 봉사라든가 이런 것 자체적으로 헌금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례비라든가 이런 거는 자립 정신을 들여야 된다. 너무 외국의 선거 돈을 의존해서는 교회가 클 수가 없다. 자립입니다. 그다음에 자전, 자치적으로 전도한다입니다. 해외에서 양치 코쟁이라고 했어요. 그때 코쟁이들. 그 사람들이 앞장서 선거 안 해도 장로, 목사들 많지 않았습니까? 집사, 장로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그 지역 공동체를 자기 알아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치, 자립, 자진인데 이 원칙이 지금 우리나라가 선교 빅3 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국 해외 나갈 때 이 매뉴얼 원칙대로 한다 그래요. 이스라엘 가든지 뭐 알래스카 어든지 중국 가도 이 내비우스 선교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난 시간에 말씀 못 드린 것이 그 맨 마지막 장이라면은 선교사들이 와서 윤리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해외 한국 교회 규칙이라고 Rules for the Native Church in Korea 선교사 윤리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약 7-8가지가 됩니다. 조상 제사 금지, 간소화. 이거 조상 제사 때문에 조감조가 주자 가래로 해가지고 전국에 이 실시를 하게 해가지고 상달이 휘어지고 지금도 제사 때문에 디스크를 걸렸다 해서 여자들이 불평하네, 이혼하네 해가지고 소송했겠죠. 조상 제사 금지 및 약식으로.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준수하고 또 부모 보험견 1부1체제 준수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여성 인권이 1부1체제. 그래가지고 이제 원산이라든가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통곡하고 참여한 것이 첩을 많이 가지고 술꾼들 첩을 막 5-6명 해서 여자 그 당시에는 말 안 들으면 쫓아내고 말 안 들으면 주먹하고 첩들 말이죠. 때리 패고 폭행이 과반수였습니다. 일부 일체제 준수하게 하고 기독교적 가정을 경영하게 합니다. 또 노동을 통한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사대부 양반계급들이 이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먹는 거는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도록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했고 또 7번째는 게으름, 거짓말, 욕심, 엉뚱한 욕심이죠. 나는 여자라든가 나는 또 재물이라든가 훔치거나 이런 도둑질 금지를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다반사됐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의 표류기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음주, 도박 굉장히 심했습니다. 음주, 도박이라는 건 일본 사람들이 나중에 화토를 돌아가지고 모스도 화토 우리나라에서 그 기차 타면서 옛날에 술도 마시고 기억납니까? 맥주 이렇게 한 잔씩 돌리고 요것이 없어진 것이 IMF 터지고 나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가 연작가는 서로 못 팔게 됐어요. 그것도 와 있을 때. 자, 그래서 이 윤리 선교사 윤리 기준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근대화 모더니제이션이라고 그러죠. 근대화는 씨를 뿌린 것이 누굽니까? 선교사예요. 이 선교사의 그 은덕이랄까, 그 희생, 헌신 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 기독교가 4부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1910년부터 1930년 약 20년 동안에 그 항일운동이 가장 격렬했을 때 20년입니다. 거의 그 코리안 내셔널리즘, 한국 민족주의 기독교가 타이틀입니다. 1910년부터 일본의 그 식민 통치가 강화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통감부를 만들었다가 이토가 이제 암살되고 통감부에서 총독부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조선 총독부로 해가지고 지금 중앙청이라 해서 그걸 다 YS 정부 때 해가지고 다 없애버렸죠. 근데 무당 통치, 무당, 그러니까 대로츠 총독이 왔는데 육군 해군 대장들이 조선의 총독부 총독으로 오게 됐습니다. 헌병 경찰 제도라고 했습니다. 1907년부터 했어요. 대한민국의 주도하는 헌병이 이제 치안 유지에 관해서 경찰 업무를 장악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헌병이 경찰 업무를 장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장관급으로는 국장들이 있었고 거의 다 일본인들이었고 일본인들 관료들은 그 한국 사람에 관료에 비해서 월급을 2배 내지 3배 이상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조선이 망할 때 군사가 몇만 명이 있다 그랬죠? 군사가 8,000명. 근데 일본의 군대는 그 당시에 상병이 50만 명 넘습니다. 합치면 80만 명, 100만 명 됩니다. 전쟁이 돼야 안 돼요. 전쟁 뭐 자체 개념이 안 돼요. 근데 재미난 거는 조선 정규군은 8,000명인데 의병으로 들고 일어난 병력이 8만 명이라 그래요. 농군들이 이기죠. 농군들 그냥 뭐냐 소총 같은 거, 화살 같은 거, 죽창까지 다 들고 7, 8만 명 됐다는데 전국에서 이제 게릴라 전쟁을 하다가 이제 힘이 딸리니까 만주로 배신을 하고 여러분도 1920년대 청산리 전투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어지고 여기 쭉 나와있죠. 조선 총독부가 계속 그 우리나라의 식민지화를 위해서 법령을 만듭니다. 신문지법 해서 한성신문 같은 신문 대관하게 언론 탄압하고 보안법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됐는데 보안법을 만들어서 정치 자유라든가 집회 결사 이런 거 금지를 하고 애국 개몽 운동 단체들을 강제 해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안법을 통해서 한국의 기존의 뭐 노론이다 소론이다 하는 사람들이 일단 정치적인 활동을 완전히 못하게 되죠. 1907년부터. 그럼 1907년부터 활동을 정치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누가 그러면 항일운동 할 시는 어디서 나옵니까? 선교사들이 만든 어디? 학교 또 어디요? 교회, 스쿨하고 처치, 학교하고 교회가 항일운동의 장터가 되는 거예요. 말한마디. 왜냐 일반 원래 정치가들은 꼼짝을 못해요. 이렇게 같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또 1908년에 사립학교연과 서당회가 훈련이 만들어져가지고 학교와 서당 설립 감독하고 또 이제 교과서까지도 이제 이런 교과서 서라 내용을 가지고 감시를 하게 되고 1910년에 회사를 만들어서 조선인의 회사 설립을 제안합니다. 또 8년 동안에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전국의 토지 사업을 해가지고 일본인들에게 또 토지를 팔고 뭐 이렇게 관리도 하고 가장 이 혹시만 탄압은 기독교 탄압은 우리 그 1911년에 있었던 12월 29일에 있었던 105인 사건입니다. 이거 이제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작 사건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보니까 그 정치인들은 이제 겁이 이제 꼼짝도 못 하는데 이제 20대, 10대, 20대, 30대에 학교라든가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한 젊은 층들이 이제 항일운동 반일감 이 경찰들이 보니까 그 다 90%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아 그러면 교회를 말살해야 되겠다.
거기 이제 완전히 이걸 때려잡지 못하는 것이 그 학교라든가 교회에서 이 대장이 누굽니까? 총감독, 이 대장 교장 또 교회 목사가 딱 들어가 보니까 누가 앉아 있습니까? 선교사. 외국인들 얼마나 코제가 앉아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코제를 갖다가 너 나라를 할 수 없어요. 없죠. 없죠. 왜? 외국인은 조약에서 미일 조약에서 함부로 뭐요? 추방하거나 이렇게 처리 못합니다. 외국인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됩니까? 구조가 이 1910년부터 1930년 사이에는 조선민중은 마지막에 일본 경찰한테 쫓기거나 두드려 맞거나 하면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교회. 교회 가서 하소연하죠. 외국인 코쟁이 선교사한테 가서 피신에 몸을 숨겨주시오, 돈을 주시오, 뭐 빵을 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들은 일본과의 협조 아래서 해야 그 학교라든가 교회를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간이죠. 아주 처신하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쪽도 친일 정책 협조하다가도 이 항일하는 민중들을 포교를 하고 이 사람들이 불쌍한데 이 사람들도 보듬 안아야 되죠. 이 중간에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제는 이제 그 자신들에게 이 비협조적인 선교사를 갖다가 내쫓고 기독교를 말살을 시도하면서 여러 주통도 암살 사건을 조작을 하게 되는데 점차적으로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누누이 이야기했죠. 일본이 미개한 조선을 합방을 하면은 조선을 개화시켜서 어떻게 좀 잘 해줄 것이다. 좀 이런 그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친일적으로 많이 했는데 미국의 그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조차도 일본의 아주 우호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미국과 영국이 본 일본인은 뭐 참고는 뭐라 그랬어요? 원숭이, 몽키가 흉내 잘 내지 않습니까? 귀엽잖아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게 몽키가 아니고 일본인은 뭐로 변합니까? 이게 승냥이 새끼야. 늑대 새끼야 이거. 고양이 새끼야. 처음에 고양이 새끼에다가 나중에 승냥이 늑대 새끼라. 근데 늑대 새끼는 태평양에 가면서 이게 호랑이처럼 달아드는 거예요. 일본에 대한 인식이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거. 그 한국에서 조선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 조선을 도와줘야 된다고 계속 해외 편지질하고 이렇게 한 게 누구예요? 한국말로 하면 그 못 알아듣죠. 영어로 듣는 게 누구예요? 국내에 고문당하고 얻어 터지고 조선인들 그래도 정이 많고 그래도 착한 사람이다. 그 도와주라 하는 것이 선교사들이에요. 계속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아빠, 엄마한테 도와주라. 어떤 국무성에 해서. 이 민주주의는 대목 여론전이잖아요. 여론전. 일본이 이럴 줄 몰랐다 얘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알아야 될 것은 1차 세계대전입니다. 1914년부터 18년 동안에 이 전쟁은 삼국동맹,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대 삼국협상, 미영소, 미영불 이렇게 이제 그 대립각이 진영의 구조가 형성된 건데요. 지금 국제정세가 이런 어째 됩니까? 자유전쟁에 미국,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제정세가 미국, 일본, 카나다, 호주, 또 그다음 영국, 나토, 또 한국 이렇게 자유주의 대 뭡니까? 푸틴의 러시아, 북한, 중국, 또 뭐 이라크, 이란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군정 구도가 생긴데 맨 처음에 이렇게 구도가 생겼어요. 1차 세계를 통해서.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1917년 10월달에 1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개전 초기에 독일에게 참패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민심이 동요되고 패전 때문에 열린 패전으로 러시아에서 볼셰비키가 레닌이 주도한 볼셰비키 혁명이 터져버려가지고 정권이 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레닌 정부는 독일과 협상하면서 영토를 양보를 하고 그 대신 전쟁을 중단하니까 미국이라든가 영국에서 배신자라고 낙인 찍히면서 외교적인 고립에 처해졌던 겁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미국이 이제 그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1917년 전쟁에 참전했는데 미국의 우두르스는 전쟁에 참전하면서
대의명분, 전쟁 참전했던 대의명분 중에 하나가 셀프 디터미네이션이에요. 민족 자결주의라는 겁니다. 자, 그 윌슨의 이런 걸 말 듣고 소위 우리나라의 일본 유학생들이죠. 대표적인 게 이광수 같은 인물입니다. 28선언이라 해가지고 3.1운동 한 달 전에 여기 나옵니다만 동유학생 이광수, 장덕수 이런 인물이 3.1운동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여기 앞에 넘어가면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하고 레닌의 민족 자결주의가 두 가지를 여러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패전국가의 식민지는 성전국의 병합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패전국가하고 이제 그 당시에 패전국가, 연합국가, 성전국가 양쪽 다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패전국가를 성전국의 병합을 반대하고 그 패전한 식민지 국가는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했던 거고 레닌의 민족 자결주의는 거기 나옵니다만은 모든 식민지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영국이라든가 프랑스가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죠. 그 식민지도 해방시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차이나에 프랑스의 식민지가 있죠. 그리고 일본은 역시 성전국가란 말이에요. 성전국가인데 조선이라는 식민지가 있잖아요. 그것도 해방시키라는 겁니다. 그게 레닌 입장인데 우드로 윌슨 입장 아니에요. 근데 우리 조선 사람들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해가지고 전쟁 참전해가지고 파리 강화조약으로 하니까 우리 이승만이라든가 김기식이라든가 이런 독립운동가들은 당연히 미국, 영국도 우리가 이렇게 만수운동 하면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이긴 성전국가의 식민지 문제는 타치할 수 없다. 왜? 영국하고 프랑스가 반대한단 말이에요. 미국은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미국은 모든 식민지 처리하라 했으면 좋겠는데 프랑스하고 영국의 반대 때문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완전한 이 결함이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3.1운동이 끝나고 나가지고 3.1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은 28운동을 통해서 했는데 이 당시에는 한국 학연운동가들이 미국에 굉장히 기대했겠죠. 했는데 우드로 윌슨으로부터는 여러분 이승만 박사가 우드로 윌슨의 제자 아닙니까?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영국, 미국, 프랑스한테. 근데 김기식도 마찬가지지만 빈손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 그런데 저 모스크바에서 레닌이 선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식민지는 해방시키라. 그리고 우리에게 오라 이게. 내게 오라는 찬송하다 있듯이 억울한 식민지들은 다 모스크바로 오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만주에서 이렇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는 특히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 말고 만주 시베리아 이쪽에 있던 이런